안녕하세요. 소윤섭의 팟캐스트입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사회의 유교적 민주주의에 관하여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생소하시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물론 한국 사회의 많은 사람들은 깊숙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학창시절과 젊은 시절에서 한 번 정도는 겪었던 화두였습니다. 한국 사회의 오늘날을 평가해 본다면 유교적 민주주의는 발전하지 못하고 멈춰버렸다고 할 수 있지요. 태생적 민주주의는 동양과 서양의 절대적인 차이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우리식의 민주주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서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동양인의 얼굴은 서양인의 얼굴로 완전히 바꿔질 수 없다는 것이었지요. 유교주의 기반에서 태어난 동양인은 민주주의 기반에서 태어난 서양인과 똑같아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제도 개선이란 입안자가 모든 것이 아닙니다. 제도 개선을 시도하는 주변 환경을 세밀하게 따져본다면 작게는 주위의 사람들이 관여되는 것이고 크게는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연관되는 것이죠. 제도 개선은 입안자도 중요하지만 주위의 사람들과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지니는 문화가 더욱 중요합니다. 제도 개선은 자국 사회의 국가관과 국민성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니지요. 한국 사회의 고도 갈등과 사분오열의 사회적인 문화에서는 제도 개선을 아무리 하더라도 부작용이 속출하는 원인과도 연관될 겁니다.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세상 사회는 대화와 공감 또는 타협의 문화를 이루어 놓고서 제도 개선을 입안하고 있지요. 선진민주주의는 제도 개선의 입안보다는 자국민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국민의 문화가 새로운 제도 개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사담이지만 한국인이 살아가는 남북한은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문화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남한은 자기식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면 북한은 자기식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지요. 북한도 중국의 환경처럼 개혁과 개방의 문화를 조성하였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중국은 자국민과 함께 개혁과 개방을 성공시킨 것이죠. 중국도 자기식의 사회주의이지만 개혁과 개방의 문화로 오늘날은 더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사회주의도 서양의 사회주의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완전히 바꿔진다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유교적 사회주의가 남아있기 때문이지요. 혹자는 민주주의가 앞서가는 세상 사회도 갈등과 분열은 확산되고 대화와 공감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요. 인간 사회라고 한다면 당연한 모습입니다. 민주주의라고 모든 것이 대화와 공감은 아니지요. 갈등과 분열의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의 타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빼앗는 적일지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민주주의의 타협을 실천하는 것이죠. 다만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책임을 우선적으로 가질 수 있어야만 민주주의의 타협은 가능합니다.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대화와 공감을 전혀 하지 못합니다. 어떤 한국인들은 자신들이 큰 잘못들을 해놓고서 소윤섭의 팟캐스트가 말한 것처럼 상대 진영이거나 한국민들이 대화와 공감을 자신들과 전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고 국민과 후손을 무너뜨려 놓은 사람들과 어떤 한국민들이 대화와 공감을 하고 싶겠습니까? 4차원 생활의 갑질과 해코지를 하는 사람들과 어느 누가 대화와 공감을 하겠습니까? 대화와 공감보다는 척결과 처벌을 하고 싶겠지요. 태생적 민주주의도 갈등과 분열의 환경 속에서 대화와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사회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태생적 민주주의는 태어나면서 민주주의의 문화를 가지고 있지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당연한 일상 속에서도 대화와 공감의 문화를 이루어 놓았지요. 동양이든 서양이든 똑같은 인간이지만 욕심과 탐욕을 극복하고 대화와 공감의 문화를 자국 사회에 이루는 놓은 것은 전혀 다른 상황이지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태어나면서 유교적 민주주의라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생적 민주주의와 유교적 민주주의를 비교하려면 학교의 모습을 확인해 보십시오. 태생적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대화와 공감을 하는 생활화를 조성하였지요. 반면에 유교적 민주주의는 학교에서 대화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생활화로 굳어져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4차원 생활의 사회적인 일탈까지 겹쳐 있어서 유교적 민주주의조차 무너지고 있지요. 20세기의 한국 사회의 학교는
다수가 함께하였습니다. 반면에 21세기의 한국 사회의 학교는 소수가 모든 것을 합니다.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의 한국 사회를 투영하는 우리들의 학교가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지요. 4차원 생활의 일탈 속에서 보이지 않는 계급 사회를 이루어 놓았고,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는 한국 사회를 만들었지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오늘날은 청년층과 중년층의 초반은 학명이라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한국 사회를 살았던 한국민은 그래도 다수가 함께하는 유교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어서 소수의 막강한 불의에도 항거할 수 있지만, 21세기의 한국 사회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한국민은 오직 소수가 모든 것을 하는 유교적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기에 소수의 막강한 불의에는 순응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21세기에서 태어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한국 사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기에서는 더욱 그렇지요. 사회적인 문화가 잘못된 것으로 한번 굳어지게 되면 바로잡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국정 운영자와 사회 지도층도 소수의 편안함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오늘날의 국정 운영자와 사회 지도층도 4차원 생활의 고도 갈등과 사분우열을 거부하거나 바로잡으려고 하였지만 한국민이 함께 나서주지 않았기에 한탄과 분노가 쌓여서 소수의 편안함으로 굳어졌을지도 모르지요. 한국 사회가 유교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학교를 가장 먼저 바꿔주고 보호해야 합니다. 세상 사회의 학교가 자국 사회를 결정하듯이 한국 사회의 학교도 대한민국을 결정하게 됩니다. 한국 사회의 학교가 대화와 공감 또는 타협을 생활화로 조성할 수 있다면 태생적 민주주의와 같아지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의 민주화가 부족하였던 것은 학교의 기반에서 대화와 공감 또는 타협을 조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민주주의와 경쟁하는 유교적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하는 민주화가 정치와 노동의 환경 속에서 대화가 공감 또는 타협이 기반으로 성장하지 못하였기에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지요. 한국 사회의 유교적 민주주의가 멈춰버린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한국 사회가 우리들의 학교를 대화와 공감 또는 타협이 기반으로 바꿔줘야만 유교적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말하면서 소윤섭의 팟캐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말하고 싶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